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꽤나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유명 금융 유튜브 채널이죠. 마켓비트에서 공개한 2026년 3월 당장 사야 할 인기 주식 탑5 영상의 스크립트인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리스트에 오른 종목 이름만 읊어드리라고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이 복잡한 시장 분석 자료 이면에 숨겨진 진짜 투자 인사이트를 찾아낼 겁니다. 시장이 지금 AI나 인프라, 소비재를 어떻게 재평가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사실들을 쏙쏙 뽑아내는 게 오늘의 미션이거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이 2026년 2월 말이잖아요.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네, 폭풍 같았던 시간이었죠. 맞아요. 시장은 지난 몇 달간의 그 격렬했던 변동성을 소화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주도할 거라고 믿었던 거시적 촉매제들이 과연 실체가 있는지 검증하는 약간 관망세자 통합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엔 확실히 관망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쏟아진 거시경제 데이터나 실적 보고서들을 층층이 뜯어보면요. 그 표면 아래에서 아주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아, 표면 아래에서요? 어떤 움직임인가요? 전반적인 펀더멘털 자체는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섹터 순환입니다. 아, 자금이 시장을 아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밸류에이션이 이미 꽉 찬 곳에서 머무는 대신 다음 상승을 주도할 새로운 가치초로 자금이 공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죠. 다가올 2분기와 3분기의 촉매제를 선점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본격적인 탑5 리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자료 도입부에 AI 소프트웨어 주식에 대한 토마스 휴즈 분석가의 의견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중의 오해를 정확히 꼬집었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최근 시장에는 그 AI 에이전트나 신생 스타트업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거라는 공포감이 넓게 퍼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치 AI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마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즈의 분석은 이 파괴론이 완전히 과장되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죠. 저도 그 분석에 동의하는 게 기존 사스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가 없잖아요. 세일즈포스 같은 거대한 기업들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AI 역시 극도로 고도화된 소프트웨어일 뿐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방대한 고객 데이터와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이 오히려 승자가 될 확률이 높죠. 이들은 가장 빠르게 AI를 자신들의 서비스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도 엔터프라이즈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신생 스타트업에 회사의 핵심 보안 데이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미 수년간 신뢰를 쌓아온 기존 플랫폼이 제공하는 AI 툴을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유통망과 고객 락인 효과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AI라는 무기까지 장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휴즈는 대중의 과도한 공포 덕분에 이런 우량한 기존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합니다.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빠졌으니 지금이 강력한 매수 구간이라는 거죠. 시장의 공포가 우리에겐 오히려 완벽한 진입점을 만들어주었다는 거군요. 자, 이런 거시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마켓비트가 선정한 3월 추천 주식 탑5를 역순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알루마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알루마 참 재미있는 기업이죠. 아직 매출이 거의 없는 투기적 성격의 기업인데도 리스트에 올랐으니까요. 네, 수익이 거의 없는데도 당당히 5위를 차지했어요. 대체 이유가 뭔가요? 알루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들의 핵심 기술을 봐야 합니다. 바로 포토닉스와 화합물 반도체의 결합이죠. 포토닉스라면 빛을 이용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기존 반도체가 전자를 이용해 구리선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포토닉스는 빛, 즉 레이저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청취자님, 현재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최악의 병목 현상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 연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산 능력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그 연산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지연 없이 옮길 수 있느냐에 있죠. 여기서 병목이 발생합니다. 아, 속도와 지연성의 문제군요. 게다가 자료의 디테일을 보니까 기본 실리콘에 실리콘 카바이드를 결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탄화규소요. 그게 핵심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AI 서버들이 요구하는 전력량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엄청난 고전압과 열이 발생하거든요. 기존의 순수 실리콘으로는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다 녹아버리거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반면 실리콘 카바이드는 고온과 고전압을 견디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더 높은 대역폭, 더 큰 용량, 그리고 초저지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빛을 이용하는 포토닉스와 열에 강한 실리콘 카바이드가 필수적인 거죠. 알루마가 바로 그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네요. 물론 현재 수익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현금 연소를 버텨낼 수 있는 탄탄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투기 종목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죠. 게다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들이 알루마의 제조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주문을 시작했다는 정황도 자료에 나오잖아요. 연구설 수준을 넘어서 상업화 문턱에 다다랐다는 강력한 시그널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스마트머니는 항상 상업화가 확인되기 직전 기대감이 현실로 전환되는 변곡점에서 움직입니다. 현재 주식 차트가 강세 패턴을 그리는 것도 그 이유고요. 머나먼 하드웨어 미래에 베팅하는 것도 좋지만 균형을 위해서는 당장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도 봐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4위는 기술주가 아닙니다. 화장품 기업인 엘프뷰티가 리스트에 올랐어요. 첨단 반도체 이야기 끝에 뷰티 기업이라니 뜬금없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완벽한 저가 매수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작년에 엘프뷰티가 꽤 혹독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관세 인상 우려나 공급망 비용 증가로 인한 마진 압박이 있었고 신제품 라인 초기 반응도 미지근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된 게 아니라 시장이 지나치게 성급한 패닉셀링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히 과매도 상태였던 거죠. 최근 상황을 보면 관세 충격은 민첩한 공급망 관리로 방어해냈고 부진했던 신제품들도 마케팅 궤도를 수정해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최근 실적 보고서 아니었나요? 네,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했죠.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기존 거대 화장품 브랜드들의 점유율을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면서요. 하락에 베팅했던 애널리스트들조차 황급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악재가 과장돼서 억눌렸던 주가가 강력한 실적이라는 팩트로 폭발하는 완벽한 턴어라운드 사례네요. 자, 이제 3위로 넘어갑니다. 다시 기술 인프라의 최전선으로 돌아가서 바로 앰프리우스 테크놀로지스입니다. 티커명 AMPX죠.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이 회사는 드론 배터리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 전기차 배터리랑 드론 배터리는 완전히 다른 전장입니다. 드론은 하늘을 날아야 하니까 요구하는 스펙 자체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전기차는 충전 속도나 수명이 중요하지만 드론은 오직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생명입니다. 더 무거운 장비나 무기를 싣고 멀리 날려면 가벼우면서도 고출력을 내야 하니까요. 앰프리우스는 고밀도 실리콘 음극재 기술로 이 분야에서 경쟁사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거대한 기가팩토리를 짓는 대신 위탁 생산으로 방향을 튼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공장 짓고 수율 잡느라 몇 년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제조 기반의 대부분을 두면서 초기 양산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그게 앰프리우스를 3위에 올린 신의 한 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인프라만 활용한 게 아니라 공급망 위험을 줄이려고 미국 내 파트너들까지 편입시켰죠. 그 미국 파트너들이 최근에 엄청난 일을 해냈잖아요. 미국 정부 납품 승인을 받아냈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던데요. 그 승인의 의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미국 국방부가 무인 드론 편대 구축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확실한 고객인 미 국방부와 거래할 티켓을 따낸 거군요.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18달러에서 20달러 선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건 현재 주가 대비 거의 100%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영리한 공급망 전략, 확실한 수요처까지 완벽한 삼박자네요. 이제 남은 건 상위 2개의 거인들입니다. 2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강력한 차트 브레이크아웃 신호를 보내고 있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마이크론의 랠리가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의 반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의 병목 현상이 연산에서 메모리로 이동했다는 그 맥락인 거죠. 정확합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막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데이터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대역풍 메모리, HBM이죠. GPU 하나를 구동하려면 여러 개의 HBM이 겹겹이 쌓여서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한다고 들었어요. 엔비디아 수요가 곧 마이크론의 수요네요. 수요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어쩌면 내년 말까지 이미 완전 품절 상태입니다. 와, 2027년 물량까지 품절이라고요? HBM 패키징이 워낙 복잡해서 생산량을 하루아침에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마이크론의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마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센터 완공 후에 악성 재고가 될 거라 우려하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일회성 사이클이 아니란 뜻이군요. 이유가 뭔가요? 데이터 센터 서버는 24시간 극한으로 구동돼서 수명이 짧습니다. 지속적인 리퍼비시 수요가 발생하죠. 게다가 올해 HBM4 생산이 시작되고 시장은 벌써 HBM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기술 진화가 장기 수요를 보장하는 겁니다. 메모리에 대한 갈증은 멈추지 않겠네요. 자, 드디어 대망의 1위 주식을 발표할 차례입니다. 작년 봄에 주가가 $35 수준으로 바닥을 쳤을 때 과연 엔비디아의 냉정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 의심받던 기업, 바로 AMD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확실한 예스입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MI450 라인업과 헬리오스 렉스케일 솔루션이 판도를 뒤집고 있죠. 헬리오스 렉스케일이요? 과거 AMD는 네트워킹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약점이었잖아요. 이제는 데이터 센터 렉 단위 전체를 아우르는 통신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구축했던 거대한 생태계 해자를 AMD가 마침내 넘어섰습니다. 오픈 AI와 오라클과의 거래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최근 메타와의 계약입니다. 아, 저도 자료에서 그 부분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메타가 올해 3분기부터 AMD 칩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계약 단위를 칩 개수가 아니라 기가와트로 표현했더라고요. 네, 소비 전력 단위인 기가와트 규모가 는 건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가 기가와트 단위로 AMD를 선택했다는 건 생태계가 완벽히 검증됐다는 뜻이네요.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향후 4분기에서 6분기 동안 세 자릿수, 즉 100% 이상의 성장률을 연속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석가들은 최소 30%에서 최대 75%까지의 상승 여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벽한 듀오폴리 시장으로 재편되었군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개 기업을 관통하는 공통된 인사이트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적이지만 데이터 한계를 깰 하드웨어 알루마, 과매도에서 회복한 소비재 엘프뷰티, 공급망을 재구축한 배터리 엔프리우스, 필수 불가결한 메모리 마이크론과 친메이커 AMD까지. 결국 단순한 테마 추종이 아니라 진짜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찾아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청취자님도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메타가 기가와트 단위의 칩을 가동하고 마이크론이 HBM을 끊임없이 생산하며 알루마가 물리적 데이터 전송 한계를 돌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AI 인프라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과 물리적 자원을 과연 현재의 지구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도발적이고 핵심적인 화두네요. 이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례 없는 글로벌 에너지 병목 현상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AI 혁명의 다음 격전지는 연산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할 전력과 에너지 인프라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이 서늘하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완벽한 지름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